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IBK 투자증권에서는 펀더멘틀만 믿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에서는 SM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B금융투자 관건은 수요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CJ 프레시웨이입니다. 현재 4%대 상승하면서 31,200원에 거래 중입니다. CJ 프레시웨이 3분기 실적은 추정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좋다는 거죠. 긍정적 실적을 예상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외식이 회복하면서 매출액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단체급식 식수가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이 외에도 고마진 채널 비중이 확대되면서 마진율 개선이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3분기는 추석 연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 낮은 시점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육박하는 실적을 예상하는 이유는 그만큼 업황 호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의견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73,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회사 함께 하시죠. SM입니다. 현재 0.14% 하락 전환하면서 71,1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엔터 3사 관련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그 안에서 리포트의 목표 주가를 유일하게 상향한 기업이었습니다. SM인데 적정 주가를 99,0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일단 프로주식 역량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년에 있을 높은 이익 성장을 고려한다면 엔터 산업의 최선호주로 선택됐습니다. 그동안 이익 성장 대비해서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는 프로듀싱 체계가 바뀌면서 단기간에 있을 사업 불안성을 우려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내년에 데뷔하는 NCT보다 신인 보이그룹의 성과에 주목하자라고 말합니다. 현재 기업 가치는 우려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어서 지금 매수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이익 성장을 통한 기업 가치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99,000원입니다. 마지막 기업 함께 하실까요? 이번에는 기아입니다. 현재 0.3% 파란불 키면서 66,100원에 거래 중입니다. 기아가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의 매출을 기록할 비결은 바로 제값 8기를 꼽았습니다.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할인 혜택을 대폭 줄이고 수출한 덕분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이제 해외 시장에서는 스포티지 등 인기 SUV는 할인은커녕 웃돈을 내야 살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달라진 기아의 위상이 실적에 녹아들었다는 게 업계의 평가고요. 기아 내부에서도 차량을 제값에 팔 수 있도록 브랜드가 성장해서 좋은 실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여기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인해서 부품이 귀해지면서 기아 SUV의 몸값도 덩달아 올라갔습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기아 제품에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인데요. 끝없는 인기의 기아는 자사의 4분기 실적이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와 함께 보실까요? 목표 주가 9만 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돈줄 리포트 알아봤고요. 나머지 두 개는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 날지 혼줄이 나게 될지 오늘도 리포트 안에서의 세부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수 수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또 실적이 나오면서 그것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하게 나뉘어지고 있고 그렇죠. 또 주가도 그에 따라 반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살펴볼 종목은 어떤 걸까요?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BH에 대한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잘하네라고 평가를 했는데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린 건가요? 글쎄요. 일단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뭐 지금 이제 실적 관련해서 오늘도 리포트가 어림잡아서 한 50개 정도 쏟아진 것 같아요. 이게 중복된 거 포함해가지고, 이럴 때는 좀 특집 편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 많은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다뤘던 것들보다는 안 다룬 거 위주로 좀 뽑으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BH를 오늘 좀 뽑아봤습니다. 자, 잘하고 있는지 하여튼 3분기 실적을 한번 보죠. 매출액 같은 경우 4,700억 정도 나와서 YOY 기준으로 40% 정도 늘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590억 나와서 YOY 기준으로 35% 늘었습니다. QOQ 기준으로 봤을 때 145%가 늘었다라는 거죠. 이게 잘했냐 안 했느냐 못한 거를 평가를 해보면 저는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이 한 줄만 보고 우리가 1초 만에 평가한다라고 보면 매출액 증가보다 영업이익 증가 폭이
작죠. 그렇다면 그 안에 비용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뭐 90점 정도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아이폰 감산 이슈에 노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읽다 보면 네. 고가 라인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환율 효과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환율 효과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뭐 환율 효과 감안하게 된다라면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미 고객사향 디스플레이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와 아이폰 감산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일단 조금 의문점이다. 어찌됐든 실적만 놓고 본다라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수준 정도의 실적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으로 증명했다라고 평가한 레포트도 있었고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가능한 업체다라는 평가도 있고 높아진 기대치를 또 상회했다. 그러니까 오늘 BH가 실적이 나오고 리포트들이 쭉 나왔는데 모든 증권가에서는 잘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도 기대가 된다라는 뉘앙스였어요. 근데 주가는 일단 오늘은 7% 예, 급락하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 회사가 일단 실적은 좋은데 전망이 나쁜가? 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 전망에 대해서 보면 어떤 걸 봐야 될까요? 그게 저도 이제 의문점입니다. 오늘 이제 주가가 어떻게 보면 급락을 하죠. 여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네. 증권사들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현대차나 뭐 다른 수출 기업들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매출액을 보지 말고 판매량을 보라라고 얘기했잖아요. 환율 효과를 걷어내라. 근데 그 부분을 안 걷어내고 숫자만 보셨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게 왜 좋아졌는지 설명할 만한 근거가 좀 미약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23년 전망을 했어요. 4분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북미 고객사 향의 오더 컷 지금 이제 아이폰은 이제 감산 이슈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존 모델 중심으로 나와 있고 프로 중심으로는 영향이 미비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글쎄요, 이것에 대해서는 뭐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국내 고객사향 스마트폰 출하량도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변수가 많아요. 변수가 많은데도 끄떡없다, 체력이 끄떡 없을 것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하고서 하락 전환한 코스닥 종목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단에서도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동사 한 회사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시장의 영향인 건지 고민이 깊을 하늘인 것 같아요. BH를 본다면 투자 아이디어로 뭘 챙겨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상황을 한번 보죠. 언제 2페이지 준비된 표를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이제 앞에 얘기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뭐 북미 고객사향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죠. 좀 표를 보면 제 얼굴서부터 좀 멀리 쪽을 보게 된다라면 매출액에 대한 전망이 2021년, 22년, 23년이 나와 있습니다. 국내 디스플레이 매출은 거의 뭐 쏘쏘하고 있고요. 해외 이제 매출액이 올해가 전년 대비해서 한 2배 가까이 늘었죠. 내년도에는 늘어나는 게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안테나용이라든지 PCM도 늘어나는 게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면 앞에는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견조하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감익되지 않으니까 견조하다라는 표현으로 본다라면 이해는 되죠. 늘어난 부분들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더군다나 전방산업 이게 이제 이제 그 연성 회로 비판 SPCB를 이제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전방산업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뭐 반도체와 다르게 이쪽 전방산업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이제 상존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여기는 잘한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의견이지만 보고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놓았고 내년도 이 정도 유지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 올해 이렇게 성장을 보여줬는데 내년도 똑같으면 내년은 실망감이 커지는 거 아니야? 이 수치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들이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BH에 대한 이 투자 의견 레포트는 어떻게 해볼까요? 좀 안타깝지만 좀 조심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리포트는 조심히 살펴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확인해 볼게요. KB증권에서 나온 레포트고요. 태풍 흰남노 영향으로 조업 일수가 감소했다. 인선 ENT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선 ENT 하면 그냥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가 저는 이제 폐기물이라는 단어거든요. 태풍 영향에 실적이 감소했다? 우리 그때 태풍
때는 폐기물주들이 테마주로 꼽혔는데. 맞아요. 예, 이거 살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현 아나운서가 역시 기억을 잘하시네.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흰남노라는 태풍이 갑자기 생각보다는 좀 뭐 전국적인 피해는 적었습니다만 네. 포항 지역에 이제 피해가 상당히 있었고 우리가 어제 간단하게 언급하긴 하겠습니다만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이것 때문에 실적이 악화되는 모습들을 보였죠. 정현 아나운서가 기억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어떤 산업 폐기물들이 나오면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안 되고 인선 ENT 같은 경우 또 그쪽 지역에 폐기물 처리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볼 것이다 그래서 반짝 테마를 형성했었어요. 근데 지금 실적 이제 확정된 걸 보면 여기 3분기지 않습니까? 3분기 매출액이 한 600억 정도, YOY 기준으로 해서 5%나 줄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00억 정도로 대략적으로 YOY 기준으로 한 6%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흰남노 영향으로 조업 일수가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조업 일수가 감소했다라는 거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우리 생각과 좀 다르다라는 거죠. 조업 일 당연히 이제 태풍이 불고 뭐 했으면 뭐 조업 일수가 하더라도 일단 뭐 다른 데서 폐기물들이 쏟아지면 그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태풍 부는 동안에 일을 못했다 하더라도 뒤에 이제 뭐 야근을 해서라도 이걸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영향은 전혀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내피셜로 태풍이 와서 뭔가 조금 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봤었던 것들이 실적으로는 증명이 안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3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소폭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인선 ENT의 향후 전망은 무엇을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 회사를 본다면 어떤 키워드로 바라봐야 될지요? 일단 여러분들 이거에 놀라지 마십시오. 인선 ENT 매출이 600억이고 영업이익이 100억이었어요. 그럼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죠? 거의 한 15% 정도 된다고 봐야죠. 러프하게 네. 우리가 계산했을 때 엄청난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집에 있는 냉장고 버리고 TV 버리는데 이걸 처리하는 업체가 네. 영업이익률이 15%다.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익률만 보면 이제 금액 자체는 뭐 말도 안 되지만 단순하게 영업이익이라는 게 이렇게 놀랍습니다. 매출이 아무리 적어도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이 높다라는 게 상당히 아이러니죠. 자, 세 가지로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립에 대한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님비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매립지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립지를 이제 확보하는 게 문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매립지 이제 그 단가가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톤당 한 16만 원 정도? 그게 지금 이제 한 14만 원 정도까지 이제 떨어진 거예요. 1톤 매립하는데 한 15만 원 정도 줘야 되네요. 꽤 많은 돈을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좀 더 이상 떨어지진 않는 그런 하방 경직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신규 매립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양한 작년도 지방선거가 있었고 올해 지방선거가 있었죠. 선거랑 지방선거가 같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자체 단체장들이 바뀌기 전에는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기는 어렵고 이제 지자체 단체장들께서 안정적인 이런 상황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신규 매립지 확보에 대한 인허가 작업들이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아무래도 님비 현상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책임지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요게 일단 어떤 뭐 이런 표현이 좋죠. 이제 지자체 단체장들께서 임명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이 힘이 가장 쓸 때죠. 뭔가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눈여겨보는 게 이제 폐배터리 산업이에요. 지금 이제 그 모기업인 IS동서가 재활용 산업에 3천억 투자를 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폐기물이라고 한다라면 만져본 애들이 잘 만져본다 뭐 이런 느낌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 뭔가 분해본 애들이 잘한다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만져본 애들. 그러니까 근데 인선 ENT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좀 여기 매일경제에서 얘기했을 때 자동차 리사이클 산업을 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자동차 폐차장을 가지고 있는데 네. 폐차장에서 그러니까 일반 자동차들 하면 문짝 띄어내고 그 뭐 휠 띄어내고 조명 장치 띄어내가지고 이거를 재판매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앞으로 전기차도 분해할 거 아닙니까? 폐차장이면 그렇죠. 단순하게 그러면 거기서 나온 배터리를 가지고 재활용하는 것까지 하기 위해서 3천억 정도 투자한다라고 보면 글쎄요, 이 부분 한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선 ENT가 하고 있는 그 사업부를 봤을 때
폐기물 해본 사람이 또 잘 안다고 네, 이렇게 폐배터리 쪽부터도 진출할 수 있고 보니까 사업 수직 계열화를 잘 한 회사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네. 듭니다. 투자 아이디어로는 뭘 가져갈까요? 예, 3페이지 우리 그림을 보고 얘기하자고요. 정현 아나운서가 핵심을 요즘 꼭 잘 찌르신 것 같아요. 수직 계열화. 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수직 계열화 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 자, 표를 한번 좀 3페이지 준비를 좀 해주시면 지금 이제 이 저 표를 보게 된다라면 폐기물 처리 수직 계열화가 완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글자가 작아서 한번 좀 보면 인선 ENT가 이제 몇몇의 이제 회사들이 있어요. 좀 보면 인선 기업이라든지 뭐 파주라든지 영풍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지역에 이제 담당하기 위한 이걸 상장시킨 카카오랑 다릅니다. 상장시키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이제 회사를 좀 분할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 건데 그거를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중간에 모아가지고 이 중간에 또 한번 이제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땅에다 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결국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서울 기준으로 보면 저 중랑 그 이제 그 중랑천이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동부가선도로가 있고 한쪽으로 보면 거기에 이제 빈 땅이 있는데 거기에 폐기물을 모아놓는 중간 처리장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차를 타고 다니 보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버리는 산업 폐기물 같은 경우 직접 인선 ENT까지 가려면 시간이 너무 머니까 중간에서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큰 차로 바꿔서 이제 가는 개념이죠. 근데 그거를 개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인선 ENT가 한꺼번에 처리한다라고 보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보다는 그 밑에 걸로 그림을 좀 바꿔주시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에요. 자, 지금 보면 순환 자원에서 제일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리튬 배터리를 안전하게 회수를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전처리죠. 회수된 것을 인선 모터스 관계사에서, 그러니까 인선 모터스라는 게 그 폐차장이거든요. 이거를 해서 부분적으로 파쇄를 해서 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순환 자원에서 여기서 이제 결국 밑에 단에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이제 3천억 투자한 거죠. 여기서 추출할 거 추출해가지고 이렇게 돌린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다른 쪽들은 폐배터리를 이제 빼가지고 그걸 운송해가지고 거기서 처리해서 하는 거지만 이거는 그냥 차 갖고 와가지고 띄어낼 거 띄어내고 배터리는 배터리대로 처리하고 한다라고 보면 여기도 경쟁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근데 이 폐배터리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많은 회사들이 뛰어들 거예요. 네.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이 법이 완전 이게 할 수 있는 처리에 대한 법이 됐지만 환경 규제가 분명 저는 온다라고 보거든요. 그 전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나중엔 또 이게 한 차례 또 정리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먼저 뛰어들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리튬 배터리를 회수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블랙 파우더를 만들어요. 이 블랙 파우더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코발트, 니켈, 리튬 등을 회수할 수 있고 이걸 다시 파는 거예요. 요즘 저희가 뭐 니켈가 상승으로 인해서 니켈 가격 관련주들, 뭐 리튬 관련주들 막 찾아봤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선 ENT가 이것과 관련해서도 하나의 테마주에서 너무 그동안 소외되지 않았나. 이게 만약에 네. 지금 지금 이제 그 재무제표를 보면 이제 투자 들어가니까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퍼포먼스가 안 보여. 실적이 안 보여.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메모를 해 놓으시고요. 이쪽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올 초에 LG화학의 첨단 소재 사업부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지금 LG화학의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커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선 ENT도 언젠진 저도 이제 우리도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죠.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지켜볼 가치 투자자라면 해야 될 게 그거죠. 지금 가치가 아직 완성이 이제 막 되려고 하는데 이 가치가 어떻게 완성이 돼서 진행되느냐를 지켜봐야지 지금 다 완성된 가치가 커나가는 걸 보는 것보다는 이게 더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에 대한 전망을 밝혔으니 우리는 이대로 하는지를 중요하죠. 체크해보는 게 좋겠다. 그럼 리포트도 믿어봐야겠네요. 당연하죠. 정현 아나운서가 다이어트를 하겠다라면 우리가 지켜보는 것처럼. 네. 근데 맨날 다이어트 한다 그러고 못하지만.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살이는 그 지키는 게 더 돋보일 수 있다. 길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뭐 공약을 내세웠으면 또 그 공약을 지켜주는 게 그렇죠. 도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인선 ENT의 앞으로의 사업 구조대로 잘 갈 수 있는지 간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폐배터리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회사처럼 보입니다. 챙겨보시고요. 지금까지 차윤 수장과 함께했어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